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기득권들의 나라입니다. 기득권들의 나라. 상속세를 최대 10년간 나눠서 낼 수 있고요. 기업 상속공제가 4천억까지 가고요. 중견기업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상속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게 되고 돈 없는 자들은 더 부담을 많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계급 상속이 더 심해지는 거죠. 언론에서는 남녀 갈등을 떠들어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남성과 여성이 더 멀어지고 서로를 멸시하고 서로를 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1조 원이 넘어가는 상속세를 미술품 몇 개 내놓고 그냥 퉁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놓고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을 더 뜯어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월급쟁이들에게 그 부족한 세금만큼을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도 치고 있죠. 재벌들이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게 하고 국민들한테 떠넘깁니다. 지금은 온갖 허용들을 온갖 이렇게 현혹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무정부 상태가 되어가고 있고 나라가 더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은 안 내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족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수작인 거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피아들이 공기업 재산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개수작들도 벌어지고 있고요. 이래저래 이전 정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보통의 사람들이 우민해지는 거, 멍청해지는 걸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부하내동시키고 휩쓸리게 하고 연끌하고 비투하게 하고 함부로 빚지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 빚진 사람들이 똑똑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노예는 자산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패전국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죠. 그 노예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무료봉사를 죽을 때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현실 세계, 현대에서도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경제, 사회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 순으로 죽어나갑니다. 노약자, 어린이, 그리고 잉여 인간들 위주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조화를 하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미리 안전한 곳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기득권들은 경제 불황이나 경제 충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돈을 끌어모읍니다. 경제 전쟁에서 몇 배로 뻥튀기 해서 돈을 벌죠. 그리고 경제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밥만 먹여주면 미친듯이 일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인건비를 헐값에 부려먹죠. 여성들은요. 생활고 때문에 매춘에 몰려서 허덕이죠. 그러면 기득권들은 이들을 마음껏 희롱하며 삽니다. 우리가 저기 그리스입니까? 그리스의 경제 충격이 심해지니까 여성들이 나와서 매춘을 하는데 매춘 비용이 몇천 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많이 내려갔다고 하죠. 슬픈 얘기입니다. 부자들은, 기득권들은 경제 충격 때 주식과 부동산을 헐값에 거둬들여서 엄청난 차익을 봅니다. 그리고 경제 충격 때문에 빚을 대거진 사람들이 빚에 이자에 원금에 허덕이면 그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더 부려먹죠. 열심히 일하면 내가 너 연봉 더 올려주고 더 높게 처우를 더 좋게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보수 정권, 재벌과 족벌과 기득권들을 위하는 정권을 계속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저기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은 투표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90몇 프로 이럽니다. 근데 못 사는 동네는 투표율이 40% 30% 이러죠. 왜? 자기 표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슬프고 아이러니한 얘기는 뭐냐? 못 사는 동네일수록 보수를 더 지지한다라는 겁니다. 거구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비판하지 않고 추종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한국을 기득권의 나라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해야 되고 언론 뉴스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만 할 게 아니라 의심하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무총리라고 하든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사리사욕으로 자기의 배만 부리려고 할 때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려야 되죠. 대통령도 5년입니다. 국회의원도 4년이고요. 천년만년 그들이 그 높은 자리에서 국민들 위해 군림하게끔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새로운 피가 수혈이 돼야 되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내일이라도 당장 끌어내리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을 항상 경쟁시키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 일하게 만들어야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의 지분을 몇 프로 안 가지고 있으면서 재벌 총수인 양, 자기 것인 것처럼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함부로 배임을 저지르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 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연금을 자기 돈인 것처럼 막 끄집어내서 쓰고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작거리에 매달아야 되는 거죠. 절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된다는 거죠.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고 빚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중산층이 돼야 되고 여유를 가지고 저축을 하고 자산을 갖춰놔야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득권들은 돈과 권력이 있어서 안전하게 살고 더욱더 여유롭게 삽니다. 우리라고 그렇게 살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무한정 부자가 되는 걸 바라는 건 무리이겠지만 최소한 안락하게 편안하게 중간 이상을 갈 수 있는 거에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 이상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히 절약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기대에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에 너무 몰입하거나 너무 매달려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왜냐? 살아가는 삶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 태도, 실천, 행동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의 나라인 이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제 얘기가 헛소리이고 개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나의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 남이 대신해주거나 나라가 대신해주는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